잘 못한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근데 저희 막 토익 990 맞으신 분이 저 영어 못해요 이러시기도 하셔가지고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개발협력인재사업실에서 이제 YP 선발, 파견, 교육, 그리고 복무 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박영신이라고 합니다. 경력 사다리를 사실 설명을 되게 깊게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ODA에 입문해가지고 경력과 경험을 쌓고 쌓은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인재 개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경력개발 사다리 1단계 같은 경우는 이 청년들이 ODA 생태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해외사무소 재외공간 YP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경력사다리 1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채용 공고마다 저희 세부적인 블라인드 기준을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경우에는 서류 전형에서 블라인드 위배를 하실 경우 블라인드 위반 그 유형에 따라 가지고 서류 정량 점수에서 1%에서 2% 정도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적합도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3가지 유형의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응성 검사, 그리고 인성검사, 그리고 임상요인검사 이렇게 3가지 검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어를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색하고 뭔가 어려운 검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저희 MBTI 검사지하고 굉장히 익숙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질문지 중에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런 질문지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딥한 질문지를 보면은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다 뭐 이런 질문지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좀 유의해 주실 점은 저희가 이 적합 검사를 할 경우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뢰도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도가 낮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을 못 채웠다라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중도 귀국을 한 경우에는 가점을 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코로나나 아니면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 이제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 가지고 귀국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한 기간만큼에 해당되는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면접 꿀팁이요? 네. 면접은 떨지 말고 2가지식으로 명쾌하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욕을 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 면접관분도 그렇고 이 면접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이 면접에 지원해 주시는 분은 지원자분께 정말 많은 큰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역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런 면접 경험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면접 난이도나 아니면 기대치가 낮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노력을 하시기보단 긍정적으로 답변 주시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못한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근데 저희 막 토익 990 맞으신 분이 저 영어 못해요 이러시기도 하셔가지고 사실 네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해외 사무소 재외공간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영어는 해주셔야 되고요. 단지 이제 아마 해외에서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쓰는 영어 단어들은 다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업무를 할 때도 대부분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경우도 한번 익숙해지시면은 크게 막 이제 어려움 없이 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은 말아주시고, YP를 지원해 주실 때 최저 점수를 예를 들어서 OPIC 점수라고 하면은 IM2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 점수만 만족을 해주시면은 크게 근무하시는 데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역량, 그리고 업무 수행 역량, 그리고 조직 융화력, 그리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시는데 그 활동 보고서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그냥 저희가 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저희가 활동 평가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 점수를 잘 맞아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현지에서 잘 근무를 해주시는 거고, 저희의 이 채용 프로세스를 거치신 분들은 당연히 잘 해주시리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소양 교육을 하게 되고요. 기본 소양이랑 하고, 그리고 저희 이 ODA에 대한 이해 및 호이카에 대한 이해 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파견 준비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성의 인지 교육이나 아니면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실무 교육 같은 경우는 공문서 작성, 영문서 작성, 뭐 인포그래픽, 프레젠테이션 교육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YP 간에, 그리고 사무소 간에, 사무소와 YP 간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지 본인 돈을 이제 부담을 하셔야겠죠. 네. 사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활동 중에 그 주재국 외 휴가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사무소장님 승인만 받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휴가를 쓰는 것처럼 주재국 외 휴가를 쓸 수 있고, 한국이라고 해서 뭐 별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동일하게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특별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일시귀국을 저희가 따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직계 좀비 속이 위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데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이제 호이카 정규 채용에 응시를 하셨는데 그 채용 과정에 응시를 하시기 위해서 귀국이 필요하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 귀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일시 귀국이라고 해서 모든 비용과 이제 휴가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시 귀국 사유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주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근무를 하실 때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소라고 하시면은 뭐 같이 사는 그런 고정된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지에 가시게 되면은 최대 4주 동안의 임시 임차지를 아마 사무소에서 구해 주실 거고, 그 임시 임차를 하시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근무 기간 동안 살 주거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임차 같은 경우 보통은 뭐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같은 경우가 해당될 거고, 내가 살 주거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현지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보통은 이제 편의나 안전의 이유로 아파트먼트 같은 곳을 많이 가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고, 근데 단지 현지 상황이나 이제 안전 문제,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여러 형태들에 의해 가지고 사무소에서 미리 이 주거지를 결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임시 임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무조건 이제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거나 이 부분은 사무소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항목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교육 후에 파견되기 전까지 사무소랑 소통할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게 국가에 따라 가지고 뭐 한국처럼 공인중개사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뭐 아니면은 사무소 직원분이 이제 같이 이제 지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이거는 국가별로 굉장히 상이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합격 안내 시에 발표된 국가에서 변동이 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케이스는 뭐 예를 들면 그 국가로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파견이 불가하다거나 이런 피치 못할 경우에만 저희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파견 그 계약 종료일까지 한국에 귀국을 해 있으셔야 되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단지 이제 개인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몇 가지 이제 동의 절차, 뭐 예를 들면은 귀국 항공권 지원 포기, 그리고 보험 포기 이런 것들 동의 절차를 거치고 검토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안 되시죠? 네, 안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 YP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드리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40여 개국으로 파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각각 고유의 근무 환경, 그리고 근무 형태, 사업 형태 등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의 이 YP 프로그램의 목표 자체가 이 청년들이 최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또 개인의 역량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따라 가지고 또 업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사무소 한번 상황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업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같은 부분들을 최대한 사무소에 계시는 이제 업무 담당자, 공무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랑을 하자면은 저희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히 해외 인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 힘든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 얻어 가시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정말 이 부분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 부분이 나한테 필요로 할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소신껏 지원을 해주시면은 정말 얻어가는 게 많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